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의 이혜미 기자입니다. 우아한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음 세대재단의 체인지온 컨퍼런스는 비영리 섹터의 혁신을 이끌고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정말 유서 깊은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요. 요즘 애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입니다.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대를 오래 연구한 연구자도 아닌데요. 하지만 직업적으로 자는 시간을 빼고 계속해서 세상을 관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SNS를 계속해서 관찰하기도 하고요. 모니터링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올해와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공론장에 젊은 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정말 범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제가 공론장에서 이제 청년 담론이라고 유통되는 것들이 혹은 요즘 애들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염되거나 혹은 왜곡된 채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고 있다라는, 요즘 애들이 참 오해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를 풀어내서라도 좀 억울한 요즘 애들을 위해서 변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자본주의 퀴즈의 반자본주의적 분투기라는 책을 냈고요. 제 양력은 이러한데 사실 중요한 것은 제 양력보다 오늘 제가 꺼내놓을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참 요즘 애들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엄격한 연구에 기반한 어떤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상을 관찰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MZ세대 기자가 내어놓는 자신의 이야기이자 사회 비평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비영리 섹터에서도 굉장히 여러 세대가 어울려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또래의 분들에게는 공감의 시간이, 그리고 이 분들을 후배로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해와 화해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86세대이신데요. 인권 감수성도 높으시고 부당할 때의 목소리도 내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같이 밥 먹는데 이분께 이제 제가 MZ세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라고 했더니 요즘 우리 또래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MZ세대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일터에서 어떠한 이들을 만났는지, 혹은 좀 대인기 있으신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MZ세대라고 하면은 또 화들짝 놀라시게 되시나요? 간혹가다 이러한 시각들과 마주칩니다.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 과거에는 웃으면서 넘어갔던 일도 그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따박따박 말해서 분위기를 약간 쎄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특히 비영리 섹터 혹은 제가 일하는 언론처럼 개인보다는 좀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많이 고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속으로 얘네들이랑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제 대답은요,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여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세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한 세대가 수백만에서 많게는 천만까지 또 범주와 지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의 납작한 단어 세대라고 명명해버리면은 그 안에 계급이나 젠더, 학력, 노동 형태 소고되는 그런 여러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MZ세대의 대표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영지 씨가 출연했는데요. 네, 이영지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Z세대는 알파벳 계보를 이어가고 싶은 어른들의 욕심이 아닐까. 네, 저도 10분 동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라는 것을 너무나 이제 표준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경험한 어떤 대형 사건 사고가 인식에 큰 임팩트를 남겼을 테고, 비슷한 문화, 특히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공유되고 있는 어떤 공통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정한 어떤 사고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 유사한 생활 양식을 만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MZ세대라는 말 정말 요새 안 쓰는 곳이 없는데요. 사실 구글에서 한번 제너레이션 MZ 검색해 보시겠어요? 네, 유래를 한국 결과에서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영미권에 사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긴 했는데 밀레니얼이라는 단어는 꽤 많이 쓰지만 MZ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거의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 이제 제가 분석하기로는 마케팅 측면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구매력이 생긴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디지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Z세대를 붙여서 이들을 뭐 마케팅 타겟팅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의식을 끌어 모아서 지금부터는 요즘 애들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알고 싶으신가요? 네, 요즘 애들을 설명하는 빅데이터 키워드들입니다. 뭐가 가장 크게 보이세요? 디지털, 네, 디지털이죠. 디지털을 빼놓고는 절대로 요즘 애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Z세대라고 불리는 더 어린 세대들은 정말 디지털 네이티브, 나면서부터 디지털, 이제 정말 아기 때에도 이제 터치 스크린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세대들이고 저 역시도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컴퓨터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의 속성을 좀 더하고 싶은데요. 바로 양극화 혹은 저성장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이들, 이런 표현들, 뭐 88만 원 세대,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식어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서 이제 우리 세대는 성장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눈 뜨고 옹알이를 하고 바라본 세상이 오로지 자본주의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은 또 요즘 애들은 소련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러시아였고요. 중국 역시 개혁 개방 이후 자본주의화된 모습밖에 모릅니다. 대신 IMF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잔혹한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IMF 이후 대규모 구조 조정, 그 이후 도래한 각자 도생의 세계, 능력주의의 부상, 이런 것들이 저희의 어떤 생애 주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에요. 이 큰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저는 요즘 애들을 설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느슨한 연결을 좋아하고요. SNS를 자주 활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는데 능숙합니다. 성과를 중시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도 생산 가능한 시간으로 변환하는 어떤 그런 부캐 생활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로 조금 더 상황을 좁혀보자면요. 선배 세대인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는 공통의 서사가 있었어요. 1977년 100억 불 수출의 날, 새마을 운동, 80년대 학생 운동, 6월 항쟁. 무언가 한 시대를 만들어낸 혹은 선배 세대를 극복하고 주류로 도약하는 그런 공통의 경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애들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개별로 존재합니다. 기껏해야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도 아주 개별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물론 MZ세대라고 해서 연대를 모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의 명분이나 혹은 뭐 이데올로기 같은 것에 개인을 결속하는 힘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MZ세대는 무엇에 움직일까요? 이데올로기도 대의 명분도 아닌 세상이 마땅히 이러한 방향으로 진보해야 한다는 논리, 합리성,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기 효능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책에서 요즘 애들이라는 말과 동시에 자본주의 키즈라는 말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자본주의 키즈는 물론 신자유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플러스로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낸 내가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어떤 드러나는 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미권의 밀레니얼 작가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글을 많이 썼는데요. 예를 들어 요즘 애들의 저자 앤 헬렌 피터스는요, 밀레니얼 저자입니다. 시스템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면 그냥 더 노력하는 것이 밀레니얼의 방식. 커밍업 쇼트라는 책의
또 이 사람도 밀레니얼 작가인데요. 가난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립이 불가능해진 청년들이 개인적인 자아 성장에 집중하고 청년들이 시장과 국가 같은 강력한 제도를 변화시키는 대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치중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신자유주의 잔혹함이라던가 어떤 그런 제도의 모순 이런 거 저희 다 목격하고 알고 있습니다. 각자는 또 분투하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을 공통적으로 묶어내는 어떠한 큰 대의 명분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분투하고 또 번아웃도 오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다 같이 연대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뭔가 세상을 바꿔내고 네, 그러한 운동이나 움직임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이렇다는 것은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생산성의 화신입니다. 생산성이라는 표현은 제가 10여 년 전에 아이폰을 처음 써봤을 때 뭐 스케줄러 앱이나 뭐 시간관리 앱 같은 것을 묶었을 때 폴더를 만들었더니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라는 그런 폴더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생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사람에 대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네, 그런 표현이 너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네, 그런 논리들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이 세상의 모순을 바꿀 힘이나 아니면 그런 기억이나 경험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상 속에서 분투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었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친구들이랑 과연 세상을 같이 바꿀 수 있을까?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요. 어쩌면 요즘 애들이야말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실천하는 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대의명분이라는 어떤 거창한 주제는 없지만 일상 속에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 작은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효능감을 느끼는 이들이기에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충분히 의미나 역할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들입니다. 몇 가지 생활 양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또 이 단어를 보시면은 자기 개발의 화신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요즘 애들이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SNS의 해시태그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간이 정말 그 구획이 나눠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 꽤 오랫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그런 그런 일상을 살았는데요.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나이 들면은 새벽잠이 다 줄어드는데 왜 벌써부터 일찍 일어나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을 뭐 제낄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는 이유는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그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 네, 어떤 큰 틀의 구조 속에서 저를 지킬 수 있는 제가 해낼 수 있는 작은 어떤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작 하는 것이 유산균 먹기, 이불 개기, 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명상하기, 요가하기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자기 개발의 화신이 된 것 같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약간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연끌 투자 이것에 대해서도 물론 빚을 내가면서 정말 위험하게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이런 유행에 있어서는 과연 혀를 끌끌 차기만 한 문제인지는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키즈라고 명명되어지는 요즘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느낀 것이 이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체화된 금융 감각이 있는데요. 이들은 직감합니다. 과거 2,000원 했던 짜장면이 오늘날 5,000원 하는 것은 물가가 올랐다기보다 현금의 가치가 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양적 완화, 정말 이 큰 모순 속에서 자본주의 자체를 뒤흔들거나 혁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이에서 내 일상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분투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이들은 공부를 하고 네, 경제신문을 읽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닝아웃 소비라는 그런 단어 어디서 많이 보셨죠? 가치 소비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를 사더라도 의미 있는 것에 소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감자가 과잉 공급되어 가지고 가격이 폭락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농민들을 돕겠다면서 공동구매가 열렸는데 유명 콘서트 티켓팅보다 치열해 가지고 포켓팅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저도 동참했었습니다. 플로깅, 줍깅, 비치코밍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조깅 같은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입니다. 운동을 하기에도 바쁜데 이 와중에 이런 도구를 챙겨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특히 요즘 애들은 환경이나 기후 이슈에 예민한데요.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또 SNS에서 함께 플로깅을 하는 모임도 만들고 네, 그 보람을 개별 SNS에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잘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거니즘도 꽤 많은 요즘 애들이 실천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아, 저 채식해요라고 했을 때 과거 한 10년 전에는 살 빼냐? 이런 말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공장식 축산 혹은 탄소 배출 이런 것으로 인한 기후 감각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참 많이 채식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생활에서부터 조금씩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실천을 해나가는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물론 저 역시 앞에서 이소영 교수님 강의처럼 이 개별 전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개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온기를 더하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친구들은 커다란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상 속에서 정말 분투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특히 높은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을 토대로 무엇보다 성평등 감각이 예민한 이들인데요. 성역할에 고정되지 않고 나대로 살면서 소수자 약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네, 이들을 누구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그런 예민한 감각을 살려서 이를 도모하고 네, 그런 능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요즘 애들에 대한 편견이 살짝 거쳐지지는 않으신가요? 네. 저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눈 다른 교수님이 코로나19 국면에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반려식물을 키운다는 학생들에게 왜 반려식물을 키우냐고 물었을 때 사실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게 떠오르죠. 아, 생태학적인 어떠한 관심 아니면은 돌봄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 학생이 가성비 좋게 자연을 느낄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놀라셨대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나눈 20분간의 대화 이후에도 요즘 애들이랑은 도무지 안 되겠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감히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우리가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어. 이들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라던가 이들이 자라온 성장 환경이 이러했는데 이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몇 평 안 되는 원룸에서 척박하게 일상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초록초록 생명을 느끼려고 식물을 키우고 있고 그것을 가성비 좋게 느끼는 자연이라는 좀 자본주의적인 그런 용어로 풀이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놓인 처지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혹은 감수성을 갖고 타인의 요즘 애들이 놓인 처지를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어쩌면은 요즘 애들과 함께하는 작은 것에서부터의 변화는 시작되지 않을까요? 네, 20분 안에 최대한 압축해서 이 세대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너무 빠르거나 압축적이었는데요. 이 마음이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조용하게 이기고 우아하게 바꾸면서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